안녕하세요. 특허 대통령 조석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B2B 거래를 안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최종 생산 제품을 엔드 유저,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B2C 기업도 다른 기업들과 크고 작은 거래를 하기 때문에 B2B와 관련성이 전혀 없는 기업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 상호 간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특허가 어떤 작용을 하며 힘을 어떻게 발휘하는지 실제 사례들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비슷한 사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고객사로부터 상담 요청이 왔었습니다. 고객사는요, 납품사들로부터 부품 X를 납품받아 소비자들에게 혁신적인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었습니다. 부품 X에 대한 납품은 초창기에는 납품사 A와 납품사 B 두 기업으로부터 납품을 받아왔었는데요. 같은 기능을 가지고 비슷한 작용을 하는 부품 X지만 납품사 A의 기술 타입과 납품사 B의 기술 타입이 달랐습니다. 고객사는요, 납품사 A와 납품사 B 중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납품사 A와의 거래를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납품사 B와는 계속 거래를 유지하여 부품 X에 대한 납품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후 고객사는 부품 X에 대한 추가 납품사를 물색하던 중 납품사 C, 납품사 D를 추가 거래처로 낙점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납품사 C와 납품사 D가 거래를 중단하였던 납품사 A의 기술 방식과 동일한 기술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납품사 A는 부품 X에 적용된 기술 방식에 대해 특허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고객사는 부품 X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도 중요하였지만 자사의 특허 침해 이슈 여부도 고민거리였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요, 당연히 납품사 A의 특허권에 대한 분석과 납품사 CD가 생산하는 부품 X에 실제 적용된 기술을 대비하여 침해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확한 침해 감정 업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납품사 C, D의 기술이 납품사 A의 보유 특허권 침해로 판단이 이루어지면 납품사 C, D가 부품 X에 대해 제조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특허권 침해인 것은 물론이고요. 납품받은 고객사 역시 침해 부품 X의 사용을 이유로 하여 납품사 A의 특허 침해를 구성하게 됩니다. 네, 최근에 또 다른 유사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의기업 A는 국내에서 IT 관련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었습니다. 문의기업 A는요, 국내 대기업과 중국의 모 납품기업에 IT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국의 납품기업이 문의기업 A가 사용하는 기술 방식을 중국 본토 내 자국기업 B에다 적용토록 하고 문의기업 A가 생산하는 IT 부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물론 중국 납품기업은 문의기업 A의 기술 방식에 대한 내재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러한 연유로 자국기업 B는 문의기업 A가 생산하는 IT 부품의 퀄리티와 동일한 퀄리티의 부품을 생산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였지만 문의기업 A는 자사 거래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문제도 문제지만 문의기업 A가 공들여 개발한 기술을 카피한다는 것 역시도 매우 기분 나빴던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문의기업 A는요, 내부의 특허를 잘 관리하시는 담당자가 계셔서 IT 부품의 해당 기술들에 대한 다각적인 중국 특허를 확보해 두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의기업 A의 중국 특허에 대한 분석과 중국 자국기업 B의 실시 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침해 감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 문헌적 침해라고 판단이 되면 중국 자국기업 B는 물론 납품받아 침해품을 사용하는 중국의 납품기업 역시 문의기업 A의 특허권 침해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다른 기업들의 실제 사례들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포지션과 특허권을 통한 상황 지배력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지에 대한 간접적 체험과 교훈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경쟁사들과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거래 관계에 있어서도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는 중요한 기술이든 덜 중요한 기술이든 특허권을 확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두 사례에 있어서도 첫 번째 케이스에 납품받은 기업과 두 번째 케이스에 납품하는 기업의 큰 차이점은 특허권이 있냐 없냐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허권이 있는 기업은 보유한 특허권을 가지고 권리 행사를 하느냐 마느냐의 능동적인 입장이라고 하면, 특허권이 없는 기업은 상대방이 특허권을 행사할까 말까에 대한 수동적인 입장에 해당합니다. 특허권 침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침해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손해액의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까지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통해 간접 경험하실 수 있는 것처럼 특허는 상황에 대한 지배력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래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상황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기술, 덜 중요한 기술, 에이 이런 거는 업계에서 다 쓰는 기술이라서 특허가 안 될 거야 와 같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각적으로 특허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래관계 등과 관련하여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거래에 앞서 특허로 상황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허의 설계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이메일이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는 잘만 활용하시면 기업의 흥망성쇠를 함께하는 돈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특허 등록도 잘 하시고 관리도 잘 하셔서 하시는 사업이 일길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특허 대통령 조석현 변리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